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최하동 교수와 또 다른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이제 뭐 전두환 대통령의 뭐 5.18 문제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면서 북한에 이제 뭐 김정일이는 조문하겠다고 그러는데 전두환은 조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건대는 김정일의 죄하고 전두환 대통령의 죄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도 안 되죠. 비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죠. 뭐 사람 한 명 죽여도 죄는 죄라고 하지만 수백만 원 굶겨 죽이고 수십만 원을 감옥에 가다 놓아 죽인 그런 살인 백정하고 5.18 때 이제 뭐 그런 사건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김정일은 조문하겠다고 하는데 전두환은 조문 못 하겠다. 그러니까 둘 다 못 하겠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네. 아니 살인마는 조문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 조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저희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거는 하나의 위선이고 완전히 이제 북한의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그 살인마들을 두둔하는 게 대한민국의 진보 아닙니까? 자, 그러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리고 이제 저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었지만 내가 고문 받아본 적은 없어요. 아. 그런데 고문 받다가 온 사람들의 얘기는 들어봤어요, 제가. 네. 왜냐면 거기 다 고문 받다가 온 사람, 나는 네. 아이였으니까 네. 당연히 나는 고문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아이였구나 그때는. 네, 근데 아이였으니까. 아이는 고문 뭐 할 게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 선배들 그리고 이제 뭐 형기 받고 이제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 친구도 고문 받다가 왔는데 거의 3개월 안에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이제 거의 3개월이면은 굉장히 긴 겁니다. 아, 그냥 그냥 거기에서 그 감옥 안에서 한 주일이면은 사람이 그냥 폐인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이면 그냥 다 죽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 기독교인이 이제 보이부 감옥에 지하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족쇄를 이렇게 그 꼭대기에다 걸어가지고 3일 동안 걸어놨대. 그러니까 이게 팔이 뼈가 다 뽑아져가지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되고 그 상태로 세워놓고 3일 동안 밥도 안 먹이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고문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뭐 일본의 고동계 형사들이 우리 조선의 뭐 혁명가들을 뭐 고문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제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하고 지금 북한의 보위부를 경험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제 시대 때 고문은 고문도 아니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최하동 교수는 북한에서 고문 받아봤나요? 아 저도 뭐 아니 고문 받을 일이 없죠. 제가 그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번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잡혀갔습니다. 잡혀 보이부에 들어갔죠. 잡혀갔는데 또 저의 그 제자들이 그 보이부에서 또 근무하는 보위원들이 또 있다나니까 제자가 보이부. 네. 이게 선생님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뭐 모르고 어느 집에 갔다가 뭐 영화 하나 재밌는 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한국 드라마 한지도 모르고 사실 봤다. 뭐 근데 뭐 앉아서 뭐 한 5분도 못 앉아 있었는데 보고서 야 이게 사상이 다른 거구나 하고 일어나자고 그래서 나는 가야 되겠다고 사실 나 이거 보이부에 신고해야 되겠다고 나선 찰나에 딱 보이부가 들어와서 잡혔다. 나 억울하다. 이게 내가 또 이게 지혜가 있으니까 아주 잘 둘러대가지고 제자들이 우리 이게 선생님은 사실 일이 있어서 갔다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이게 나쁜 거기 때문에 보이부에 신고자고 나오던 찰나에 우리 친구들이 들어가서 잡았다.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친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 선생님은 공산당원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도 그 잡혀는 갔지만 그냥 이렇게 고문도 안 당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또 저희 제자들 속에 그 보이부 관리소 우리가 지금 정치범 감옥이라는 게 보이부 관리소잖아요. 정치범 수용소. 네,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보이부 관리소인데 거기에서 그 군복무를 하던 친구가 제대돼서 저희 제자가 돼가지고 저희 대학에 왔는데 그 또 물어보거든요. 야 너네 그 고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 특별히 그 안에서 죄를 짓지 않은 이상은 그 안에 규율이 있는데 그 안에 규율에 따라서 어긋나지 않은 이상은 뭐 그 고문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 그 안에 룰에서 어긋나면은 고문을 한대요. 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은 야네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군복무하는 애들 보고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얼굴을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대요. 이게 말해도 머리를 딱 숙이고 말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못 말한대요. 딱 머리를 숙이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선생님 딱 지나갈 수 있습니까? 선생님 머리 딱 숙이고 이야기를 한대요. 사람 볼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개나 돼지도 뭐 사람 보고 싶으면 봐도 그걸 처벌하지 않는데 이게 사람이 사람을 보기로 하면 이게
그 사람을 쳐다보면 고문한대요 그거. 그 선생들을 쳐다보면 그러니까 그 선생들도 아니고 군인들이지 그 보이부 군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선생님 하고 쳐다보면 고문한다 그러더라고요. 보이부의 첫 번째 고문이 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루 해보고 또 말하자면 3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불을 한 학기 켜놓고 이 백야 상태에서 밥을 안 먹이고 딱 이제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넘어지면 때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넘어져가지고 죽도록 맞아도 맞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의 보위부가 자행하는 아니 우리 첫 번째 고문 중에 대표님은 그 보위부 관리소 안에 있었댔으니까 그 저희 제자가 말하기로는 내가 앉겠다 이 군인이 보위부 군인이 내가 앉겠다 하기라면은 관리소 안에서 지금 지수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딱 엎드려가지고 이 앉게끔 의사가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어렸으니까 그걸 못 느끼셨습니까? 그런 걸 못 보셨습니까? 그건 그렇게까지 하는 건 못 봤는데 지금은 달라질 수도 있죠. 그게 옛날이니까 대표님 때는. 내가 있을 때 이제 그 박승철이라고 북한의 축구 영웅 있었어요. 이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북한 보위부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거의 6개월 만에 뼈가 돼서 나왔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바퀴벌레 뭐 왕진에 이런 것들 잡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그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한 달 지나면 엉덩이가 다 썩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엉덩이가 썩을 때까지 그냥 앉혀놓는 거예요 이게. 그 고문이 제일 고통스럽다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손끝에다가 참대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고문도 있고 손마디를 묶어가지고 손마디를 갖다 이제 그 고문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프다고 그게 어떤 고문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일단 보위부 관리소 갔잖아요. 정치범인 감옥에 갔을 때는 그 안에서는 고문이 많지 않는데 거기에 가기 전에 죄를 자백받아낼 때 그때 고문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 한국 기도를 했지. 한국 기도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배고파서 중국에 가서 돈 벌어서 좀 먹고 살자고 그랬을 뿐이지 한국 기도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하는데 겨우 한국 기도를 받아내려고 고문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근데 이때 고문하는데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손가락이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모닥 하나 바꿔서 딱 때리는 거예요. 모닥을 이렇게 받고 망치로. 이거 우리 대표님 손가락에다가 요걸 망치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못이잖아요. 요 때리세요. 딱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닥이 손가락에 박히는 거예요. 불어라. 안 불기라면은 이거 하나 들어가는데 안 불었잖아요. 그럼 모닥이 하나 이게 꽂혀 있고 또 다른 모닥을 여기다 또 대고 또 꽂는다. 또 꽂고 또 다른 모닥을 꽂고 불 때까지. 그래서 모닥을 여기 마디들 14개다가 다 박는 거예요. 몽땅 다 박았다가 그래도 안 불면 그 다음부터 벤치로 하나씩 이게 잡아가지고 뜯으면은 여기 모닥이 박힌 자리만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닥이 대모닥 박은 자리만 이렇게 다 뜨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렇게 해서 양쪽 손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들은 얘기예요 그게? 그렇지. 직접 고문하는 거. 그거 직접 고문하는 거. 그거 거의 사형수를 그렇게 하나 그러? 사형수를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얘한테서는 자백을 받아내야 되는 거. 그런 걸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관리소로 간다면은 그런 고문 안 하고 그러니까 관리소 가기 전에 자백을 죄를 불어라 대라 하고 자백을 받아낼 때 불지 않으면 그런 고문을 하는데 야 내가 그거 탁 듣고 아니 이런 고문하면 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건 뭐 죄를 만들어내야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어도 난 불겠어요. 그랬다고. 그렇지. 그거 힘들게 그거 죽겠네 고문 그런 고문 받고 있겠습니까? 고문 안 받고 죽는 게 낫지. 차라리 뭐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문은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난로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로. 여기서는 화로라 그러나요? 화로. 북한은 난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둥근 철통으로 된 이런 난로를 그 학교들이랑 뭐 이렇게 대학교들이랑 이렇게 고등학교들이랑 보면 겨울에 놓고 나무를 떼서 그 달구거든요. 그래서 방을 덮이는데 그게 그 난로가 그 난로 고문이라는 거예요. 난로 고문. 난로 고문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나무를 떼면 그 난로통이 새빨갛게 됩니다. 이런 둥그란 난로통이 둥그란 난로통이 그 한 높이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되는 높이고 이렇게 둥그란 그런 난로통인데 나무를 그냥 떼면은 새빨갛게 돼요. 그 난로통이. 그 새빨갛게 된 거기에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의자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딱 묶어놓고 그다음 그 난로 앞에다가 이렇게 난로 앞에다가 딱 그 앞에다가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빨갛게 달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살이 이게 천천히 하면 다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불 때까지 또
불 때까지 자기 잘못 그러니까 죄를 불 때까지 거기다 이렇게 앉혀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뒤에는 떨어질 수 없게 무슨 이렇게 이런 거를 이런 뭐 하여튼 뾰족뾰족한 이런 뭐 세상대 같은 걸 이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뒤에를 넘어질 수도 없게 이렇게 만들고 그래 딱 그 앞에 앉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뭐 그 고문도 사람이 불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 이런 고문도 시키고 또 어떤 때는 그 이 철판이라면은 그 밑에다가 불을 떼고 그러면 그 철판이 새빨갛게 달잖아요. 거기에다가 사람을 올려놓는 고문. 네, 그냥 완전 지지지 사람을. 그건 사람 죽이는 고문. 네, 이런 고문.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고문들은 정치범인 감옥에 간다면 시키지 않고 가기 전에 자백을 받아낼 때 이때 이런 악착한 고문들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문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사형수로 판명이 나게 되면 얘들이 이판사판이 되니까 자꾸 이제 뭐 팔로 막 찍거나 이렇게 막 그렇게 반항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사형수들은 전부 다 팔다리 관절 다 꺾어가지고 그냥 이제 다 누워 있는 게 사형수로 하더라고. 맞아요. 예. 어려울 쓸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걔들을 이용할 때는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가지고 그냥 끌고 다닌다고 그래요 이게. 이건 이제 내 친구가 보이부에 3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직접 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일제 시대에도 이런 식의 고문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나의 그 제자들도 이렇게 보이부에 들어가서 그 보이원들에 대한 제자들이 많거든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올 때 마지막에 그 어느 한 보이부 부부장네 집에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거든요. 내 제자나 집인데 그 친구는 선생님이 국경을 넘어가지고 대한민국에 가는 줄 모르지. 그러니까 선생님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날 마지막도 그 보이부 부부장네 집에서 전화를 내가 이렇게 가족과 하고서 내가 국경을 넘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또 어떤 때는 선생님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술 한 잔도 같이 하고 할 때 있는데 이럴 때 들어보면은 그 보이원 하면은 야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고문하는 거는 뭐 이런 우리로 말하면 장교들은 고문은 안 하고 그 이런 그냥 부사관들 같은 급의 이런 군인들이 그 보이부 복무하는 군인들이 그런 처참한 고문을 다 하는데 어쨌든 그 장교들은 그 지켜보니까 고문하는 거 그 보니까 그도 인간들인지라 그런 고문을 하는 거 보면 자기네도 이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녁에는 이렇게 술을 먹지 않고서는 그 장면이 떠올라서 잘 수가 없대요. 네,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임무니까 또 해야 되고 그런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야만이 되고 악하니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이부 놈들이 하도 이제 자기도 괴로우니까 마약을 하고 고문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보이부 고문관들 전부 다 마약쟁이가 많대. 맞습니다. 네, 그 보이부뿐 아니라 검찰 또 경찰 이런 고문하는 친구도 마약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인간인지라 맑은 정신에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 자기네 또 임무니까 그래서 마약을 한다고 해요.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그런 친구들은 이게 가정 생활도 보면은 처음에는 아내한테 되게 살뜰히 했는데 뭐 여보하고 되게 살뜰히 했는데 거기에서 그 구무하면서 이 사람이 악한이 대단하니까 뭐 그냥 매년 한 3년 지나니까 뭐 3년이 아니라 그 한 달이 다르고 2달이 다르지. 마지막에는 색시 보고도 야 이강마 야 이 쌍갔나 이 개갔나 뭐 이 쌍말이 막 나가고 그러니까 아내들이 다시는 내 자식은 저런 거 이거 안 시키겠다고. 네. 그 사람이 업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 번외는 물론이고 그 다음 때까지도 그 이제 해가 간다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지금 북한의 김씨 왕조는 거의 뭐 야만의 야만 시대고 반일륜 범죄 집단의 시대인데 자 이런 정권에 대한 인권 문제를 우리 문재인 정권이 애써 무시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 김정일이 죽었을 때 조문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막 방해하고 김정은 정권에 두둔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 북한 인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우리 마음보다 더 아픈 거지. 우리는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제는 인권을 누리고 있지만 북한 동포들이 보기에 이 대한민국 이 좌파 정권이 얼마나 사악하고 추악한지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자 오늘 우리 최하동 교수를 모시고 이런 북한의 야만스러운 고문 얘기를 좀 해봤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건 새발의 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이걸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앞장서야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하고 싸우는 그리고 북한 인민의 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김정은 정권의 편에 선 이런 악질 정권하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최하동 교수가 이제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애국심과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말 이제 그런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시작합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 격려해 주시고 좀 많은 후원을 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